네, 이번 주에는 특별한 손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저희 찐경제 플러스 인터뷰 코너를 준비를 했는데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어떤 배임 뇌물 혐의 등으로 검찰에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서 표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뭐 표결 내용들은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결은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그리고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뭐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어떤 뭐 그리고 또 민주당 내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따로 저희가 이제 뭐 정치 이슈나 뭐 이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오늘 모신 분은 변호사님이십니다. 변호사님이신데 이번 그 대장동 특히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에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좀 스터디도 하시고 나름대로 분석도 하시고 변호사님이신데 제가 예전에 한번 뵀던 적이 있었고요. 제가 지면에 소개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검찰에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그 대장동 그다음에 성남 FC 사건에 대한 어떤 그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하시고 목소리를 내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찐경제 플러스 시간에 이것이 이 검찰의 이 내용들이 순수한 어떤 법리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그 판례 그리고 특히 이 기업인들 이번 또 FC 성남 FC나 그리고 대장동 사건 자체가 결국은 또 기업인들과 또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전석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스튜디오 이렇게 방송에 이렇게 나오신 거는 저희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네, 그 전 변호사님은 그 서울대에서 나오고 서울대 법대 공부를 하시고 네네. 미국에서 좀 유학을 좀 하셨죠? 네, 유학하고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에서 미국 변호사도 미국 변호사 계시고 자격도 있는데 네. 이제 등록은 안 했죠. 예. 등록을 안 하시고 한국에서 변호사니까. 예. 그러면요. 예. 국내에서도 지금 그러면 변호사업을 하신 지금 몇 년 되신 지금 거죠? 이제 한 30년 되는 거죠. 30년 예. 되시죠. 예. 되게 오래 하셨고 예. 제가 한 1년 좀 전 해서 한번 따로 제가 인터뷰도 한번 했던 예, 기억도 예, 있고 그런 그때 적이 대장동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때 예. 뭐 SK 건 뭐 연결돼 있었고 네네네. 그 대장동의 초기 어떤 전주에 관련된 내용들이었는데 그때도 네네.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반향도 있었고 그 이후에 또 검찰이 여러 가지 뭐 들여다보다가 흐지부지된 부분이 있는데 예, 예. 그런 부분 나중에 한번 저희가 한번 또 따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고요. 예, 예. 오늘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그 네네네. 대장동 사건과 성남 FC 사건 관련된 부분들인데 우선 그 국회 체포 어제 동의안 그 결과 내용들 보셨을 텐데 네네네. 예, 어떠셨어요? 그 처리 결과 내용에 대해서 뭐 절반의 패배, 절반의 승리. 그렇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체포 동의안 이 제도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국회에서 불체포 특권 그 예, 체포 그리고 동의 또 이재명 대표님께서 그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음. 홍보 여론을 설득시키는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이제 그 그 검찰의 검찰권 행사가 적절하다라는 게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영장 청구나 그다음에 그동안의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이 이재명 대표 쪽에서 좀 제대로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요번 어저께 부결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도 거기에 연관이 돼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원인으로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렇게 굴레가 더 씌워진 게 있습니다. 동아일보 2021년 10월 9일자 보도에서 네. 대장동 그분 네. 그분 얘기가 계속 씌어 있어 갖고 그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2021년에 예, 그 대장동 동아일보에서 그분에서 그러니까 정영학 녹취록에 대장동 그분이라고 나와 있다. 그분, 네. 근데 그거 허위 맞아요. 사실이거든요. 근데 허위 사실이라는 게 제대로 그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아직도 그 대장동 그 쉽게 말하면 천화동 1호 예. 그분 그러니까 아직도 있는 거죠. 계속 그랬었죠. 네. 428억 그 뇌물죄 수수하고 관련이 있어서 계속 돼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완벽한 허위인데 허위라는 게 이제 드러났어요. 드러나서 이제 그거를
저 동아일보 기사가 허위라는 게 이제 드러나서 이제 그걸 저 소송 중에 준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뇌물죄 428억 뇌물 청구 이번에 영장 청구가 없잖아요. 검찰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예, 그렇죠. 거짓말이기 때문에. 예, 예. 그분에 대한 내용은 지금도 사실 예, 명확하게 그렇죠. 밝혀진 바 없고 예, 그 예, 당시 대선 기간 동안 내내 나왔던 실질적인 소유주가 누구냐라는 게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분이 이재명 이다, 당대표다 그렇게 그래가지고 예. 뭐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는 거 있고 예, 예. 이쪽 민주당에서는 결국 그 50억 클럽과 연결돼서 다 그 국민의힘 게이트 아니냐 네, 그 네, 부분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결국 검찰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네, 네. 또 녹취록이 또 드러나면서 여러 가지 또 네, 네. 해석 여지와 함께 또 말바꿈 막 이렇게 그렇죠, 되면서 예. 좀 굉장히 사실 국민들이 그렇죠. 보시기엔 굉장히 혼란스럽게 된 측면도 있죠. 네네. 그리고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명확하게 나름대로 이재명 대표 쪽이나 민주당 쪽에서 이번 대장동 사건에 관련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허위 사실 또는 어떤 그런 부당함을 나름대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좀 더 국민적으로 좀 더 쉽게 더 명확하게 네네네. 또 맞습니다. 그게 돼야 됩니다. 예. 연락이 안 된 그 연결 안 된 부분이 있고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어제 국회 결과를 두고 정치권 내에서 여러 가지 좀 해석도 있고 말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심지어 일부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사실상의 뭐 탄핵이다 뭐 이런 얘기부터 예, 예, 예. 민주당 쪽에서는 당연한 결과에 대해서 이제 좀 물론 내부의 어떤 표단속은 별개의 문제라 하더라도 예, 예, 예. 이런 어떤 그 분석과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시기에는? 그거 뭐 이제 말하기 좋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죠. 정치적 탄핵이 됐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도 뭐 그냥 부결이 된 거니까 어쨌든 좀 이탈편이 있었지만 그 이제 어쨌든 이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검찰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게 어쨌든 국회에서 인정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맞는 말씀이죠.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당과 좀 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힘을 모아서 윤석열 독재 정권 검사 독재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오늘 이제 제가 인터뷰하는 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강력하게 대응하려면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걸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죠. 강력히 맞서 싸울 거라고 말만 하지 말고 좀 뭔가 해라. 예?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싸워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러니까요. 그걸 오늘 얘기하자는 예, 거죠. 예, 예. 그 법원에서 아니 그 검찰에서 이번 사실 그 구속영장 그 173페이지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네, 네. 그 보셨죠 변호사님도? 아니 저는 그러니까 요약본만 봤어요. 요약본만 예. 보셨어요? 네. 보다 보니까 의외로 대장동 건은 상대적으로 예. 그 성남 FC와 관련된 기업들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생각 많았고 예, 예.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대장동 사건은 아까 정말로 중요한 어떤 428억, 423억인가요? 예, 428억이요. 8억이죠. 그 뇌물죄 뭐 여러 가지 뭐 엄청나게 사전에 그 검찰 이쪽에서 말은 띄어났습니다만 네.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그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한동 법무장관이 어제 나와서 뭐 단지 일부 몇 명의 진술만에 의존한 게 아니라 다양한 어떤 그 관계자들 그리고 그다음에 수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 뭐 이메일 뭐 문서 관련 그걸 가지고 확인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구속영장을 좀 자세히 한번 읽어보신 분들 입장에 보면 저도 제가 법조 기자가 아닌 아주 순수한 어떤 국민적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 요약본을 보면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예. 만약에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국회 그 체포동의안 처리에 임하지 않고 그냥 떳떳하게 법원에 직접 나가서 네. 그 자신의 내용들을 소명했으면 더 어땠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대로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게 전혀 터무니없다라는 게 인정이 되면 법원에서도 물론 기각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를 부당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굳이 리스크를 법원에 예, 예. 나가면서까지 정치적 그렇죠. 리스크를 그건 그래서 부담을 체포동의안 부결 제도가 있으니까 네. 부결된 거는 뭐 잘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예. 법원에 나갔으면은 이제
과연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인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잘 음. 돼서 이게 방어가 됐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결론이. 그리고 또 이게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에 영장 담당 판사가 또 정치적 성향이 있으면 아 맞아요. 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맞아요. 불확실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 영장이 그렇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 법조 계신 분들 여러 많이 좀 이렇게 여쭤보면 네. 그 영장 심리를 담당하는 판사의 성향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그게 그렇습니다. 또 인사가 또 계속 바뀌잖아요. 네네. 그 영장 담당 판사가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새로 바뀌었다고 하던데 법원 인사를 통해서 네네네. 그러니까 그 어떤 분이 어떤 사건 그리고 그 성향에 따라서 그 정말 구속 여부가 네네. 사람의 신변을 구속하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큰데 그렇죠. 예.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지금 계속 그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내용 네네. 그 내용을 좀 더 한번 지금 변호사님이 꾸준히 계속 그 네네네. 내용을 지금 파헤쳐 오셨으니까 그리고 예, 예. 검사가 이걸 정말로 예. 그 법리에 맞춰서 정말로 제대로 보고 판단했는지 과거에 어떤 여러 가지 판례들 같이 이렇게 예. 스터디를 꼭 연구를 하셨다고 하는데 예. 자 일단 법조인으로서 예. 굉장히 많은 케이스와 사건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번에 검찰에서는 그래요. 173페이지 뭐 구속영장 그 내용만 따지고 보면 굉장히 분량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다고 하고 예. 그만큼 여러 가지 뭐 범죄의 어떤 소명 예. 내지는 혐의 이런 부분 혐의들이 소명이 되지 않느냐 막 이런 식으로 또 주장을 하긴 했는데 예.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그동안 여러 가지 그 검찰이나 뭐 그 피의자 내지는 뭐 또 뭐 변호인 뭐 쪽에 여러 가지 그런 서류를 많이 보셨을 텐데 아까도 뭐 요약본만 보셨다고 했고 그 자체를 보실 때는 그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5개로 나눠줬는데 영장 청구 사실이 네. 처음에 이제 2개 부패방지법이랑 그 이해관계 방지법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배임죄도 역시 판례에 다 어긋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성남 FC 것만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도예요. 물론 이제 그다음에 나머지 저 범죄 수익 그건 성남 FC 건하고 같이 연결된 거니까 네. 성남 FC 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결론 나는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터무니가 없죠. 예, 기존 판례나 이런 거에 비춰볼 때 말이 안 되는 거를 갖다가 영장 청구를 한 겁니다. 김태훈 검사가 그 조사할 때 1, 2, 3번 그러니까 부패방지법 2개 하고 배임죄는 부패방지법 하고 저 이해관계 충돌 회피법 방지법은 2가지는 없었단 말이에요. 김태훈 차장검사 때는 조사도 안 했던 부분이죠. 그게 이제 지금 김태훈 차장검사라는 얘기는 지금 그러니까 지난 그 전, 2021년 예, 그러니까 예, 2021년에 검찰, 예. 서울중앙지검의 김태훈 검찰, 차장검사 시절에 있었던 그렇죠. 검찰팀. 네. 예. 그리고 요번에 이제 작년 7월에 들어온 새로운 검찰팀이 이제 만들어낸 건데 네. 배임죄도 그때 김태훈 그 1기 검찰에서는 인정 안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했던 그런 사건이고 새로 만든 건 다 엉망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요번 검찰팀에 와서 새로 만든 건 다 엉망이라는 거죠. 2021년에 김태훈 차장검사팀이 수사했던 이 대장동 그 사건 예. 내서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던 그 아까 안 된다 그랬죠. 예. 예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안 된다 그랬죠. 예. 그것은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직접 들으신 건 아니 이게 그 보도가 그건 엄청 많이 났어요. 예. 물론 그 당시 직접 보도는 안 했지만 그렇죠. 예, 그 간접적인 보도는 엄청 많았습니다. 예, 검찰발 보도로. 그 당시에 검찰 수사팀에서는 대장동 사건 포함해가지고 그 배임 혐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네, 그 판례에 어긋난다. 판례 어긋난다고. 판례 어긋나 지금 제가 판례 찾아보면 판례 어긋나요. 사실들이 얘기한 거예요. 김태현 검사팀은. 네. 그렇죠. 그걸 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동훈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정부에서의 이제 새로운 어떤 검찰팀, 새로운 어떤 그 검찰 수사팀에 들어와서 잡은 이 대장동 사건과 성남 FC 사건은 저기 성남지청이죠. 성남지청에서 이제 수사를 해서 이번에 보니까 자료 수사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이렇게 딱 다시 이렇게 붙인 것 같은데 그러면 순수한 성남 FC 건 이따 말씀을 주시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돼서 이번에 새로운 수사팀이 밝혀냈다고 했던 것들 아까 부패방지법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그리고 아까 또 그 일부 또 뭐가 있습니까? 배임죄. 그
그것들 이렇게 새롭게 들어온 이번에 부패방지법과 이해충돌 관련된 그 법 위반 부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전혀 네. 생뚱맞거나 말이 안 그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어떻게 말이 안 된다고. 이해충돌 방지법이랑 부패 방지법은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형법 기초 이론에 반하는 거예요. 형법에 형법은 첫 번째는 인과관계 있어야 돼. 처벌하려면 인과관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독립행위 경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때는 미수죄로 처벌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해충돌 방지법은 미수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경합됐을 경우는 처벌 못 하는 거예요. 무죄예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없거나 동시에 여러 가지 경합이 되는 원인이 경합될 때는 무죄인 거예요. 예? 그게 있는데 그거를 지금 전혀 맞지 않게 한 거죠. 이 인과관계라는 거는 조건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당 인과관계여야 돼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상당하다. 조건 관계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살인자의 엄마가 살인자를 낳아서 걔가 살인하면 엄마에게도 살인죄를 죄책을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를 낳지 않았으면 살인죄가 없었으니까 그게 조건설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그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검사가 이번에 영장 청구한 거는 조건설에 기반한 거란 말이죠. 조건설에서 조건설에 기반해서 이 비밀을 이용하여 선정이 돼서 7,600억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정이 된다 해서 7,886억을 갖다 버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자로 선정됐다 해서 7,866억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펀딩도 해야 되고 시공사도 겪어야 되고 또 부동산 가격도 올라야 되고 이런 게 다 맞춰줘야 7,800억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선정만 됐다고 무조건 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조건 관계는 있지만 상당 인과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제 한동훈 장관이 그 국회에서 네, 휴대폰의 그 판매 예를 들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100원짜리 뭐 예, 물건을 그거는 제가 갖다가 배임죄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할게요. 그건 배임죄 배임죄 얘기할 때, 부분이고. 그건 배임죄 부분인데 이게 이해관계 충돌 방지법은 좀 관련이 약간 없어요. 결론이 같군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처럼 그러면 처음에 이재명 시장 시절에 했던 그 선정 그리고 지금 선정이고 그다음에 비밀을 이용하여 7,886억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비밀을 이용해서 인과관계가 있어야 말이에요. 근데 비밀이라는 거는 선정에 대한 비밀이지 선정에 필요한 비밀이지 네. 사업 수익을 얻기 위한 비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부동산 가격이 여기 도로가 날 것이다. 그럼 부동산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럼 도로가 날 것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돈을 벌었으면 땅을 미리 샀다가 돈을 벌었으면 네. 그 비밀을 이용해서 돈을 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사업 선정에 필요한 비밀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건 아니죠. 그건 사업 선정자가 되기 위한 비밀이지 돈을 벌기 위한 비밀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업 선정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기 그것도 때문에 아니고 그다음에 네. 비밀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돈을 번 거는 여러 가지 펀딩도 되고 여러 가지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돈을 번 거죠. 그러니까 그 행위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 일상생활의 경험상 통상적일 때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좀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상당하지가 않다는 거죠. 비밀을 이용해서 7,688억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게 통상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그 부분을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상당한 이유, 그러니까 이해관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이 없는 거죠. 예. 그런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예. 그 법 위반 사실을 갖다가 넣었다는 건데.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비밀이라는 게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비밀이라는 게 뭐냐면 개발 사업의 일정, 네, 그다음에 사업 타당성 평가 보고서, 네, 공모 지침서 이런 게 비밀이에요. 네. 이게 돈을 7,688억을 돈을 버는 그런 비밀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선정에 필요한 비밀이지 돈을 버는 비밀이 아니라 이거죠. 근데 검사는 지금 비밀을 이용하여 돈을 7,688억을 벌었다 그러거든요. 공모지침서를 이용해서 무슨 7,688억을 버냐 이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방금 그 전에 그 앞서서 변호사님 좀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아까 이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아까 아까 잠깐 조건설. 그렇죠. 예. 조건설에 기반해서 지금 그 검사가 판단해서 했다고 했지 영장을 않습니까? 쓴 거죠. 네. 예, 그렇죠. 근데 그 조건설이 맞지 않다. 조건설은 인정 안 되고 있어요. 근대 형법상 우리나라에서도 조건설 인정 안 되고 있고. 그렇습니까? 예. 제가 그 법
전문가는 아니어서 예, 예. 조건설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를 그 검사는 뭘 알고 있어요? 알죠. 그거 모르는 사람 법과대학 1학년 선생님만 돼도 알아요. 그거는. 법과대학 1학년도 아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러면 그 그 검사는 영장을 만든 거죠. 예, 영장을 만들었다. 수사도 하고 수사도 그다음에 하고. 또 이제 그걸 가지고 유동규도 협박하고 이게 이해관계 충돌 방지법이면 너는 못 빠져나간다. 이거 물어라. 이렇게 협박했다는 기사가 있어요. 그렇게 유도했다. 그런 진술을 유도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조건설이라는 게 지금 그 이미 그 법조 내지는 그 재판 과정에서 이미 인정되지 않는 인정되지 않아요. 우리 판례는 상당히 인과관계를 채택하고 있죠. 판례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이번 검사가 그러면 그거를 끄집어 와가지고 무리하게 적용시켰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면 그 이 구속영장을 만들고 준비한 그 위에 그 실행 그 윗선들 쉽게 말하면 네. 예를 들어서 뭐 차장 검사가 됐든 부장검사가 됐든 네네. 총장이 됐든 심지어 네네.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까지 포함해서 알고 시켰다고 볼 윤석열 수도 있죠. 대통령도 알겠죠.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렇겠죠. 예. 아예 그러면 이 윤석열 정부와의 그 검찰팀은 앞서 있었던 그 쉽게 말하면 그 전 2021년 준비했던 그 김태훈 팀. 김태훈 팀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방향을 만들어낸 틀었고 건데, 예,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내용 중 하나가 이해충돌 그렇죠. 방지법 위반 부분 그리고 부패방지법 예, 그렇죠. 지금 그 두 가지에 지금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형법 내지는 재판 과정 그 하고 판례. 있는 판례에 전혀 기초하지 않는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 그것이 사실상 유무죄 판단도 안 됩니까? 그런 거 가지고 그 다툼도 없었습니까? 아니 다툼이 있을 수가 없죠. 제가 볼 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어요. 다툼이.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좀 땅값이 올라가는 정보를 가지고 돈을 벌면은 인과관계가 있죠. 네. 도로가 날 것이다 그러면 땅값이 올라가는 정보잖아요. 네. 그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벌게 했다 누구를. 그럼 그거는 인과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건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업자 선정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돈을 버냐고요. 돈을 벌려면 여러 가지 건설에서 돈을 벌려면 여러 가지 그 조치들이 다 취해지고 특히 자금 조달이 돼야지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제일 중요한 원인이죠. 상당 인과관계는 자금 조달이 있다고 봐야죠. 그게 무대 주연이지. 건설 사업에서는 자금 조달이 넘버원입니다. 그게 돼야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이게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는 거지. 그 외에 다른 사소한 것들은 상당 인과관계라고 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잠깐 그 약간 엽기를 셀 수도 있습니다만 그 곽상도 50억 뇌물 사건에서 그 곽상도 의원이 그 당시에 그 국회에 있을 땐 그런 그 행사를 그러니까 하나금융 컨소시엄 하나은행 포함 컨소시엄에 그 당시 여러 가지 그 자금 조달 과정에서 문제가 약간이 생겼을 때 곽상도 의원이 그런 그러니까 자금 조달은 이거 콘소시엄 형성, 네. 형성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예,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네네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고 근데 증거상은 판례상은 판결상은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게 그렇죠. 예, 인정이 안 됐어요. 그 부분 인정이 안 돼 사실상 뭐 무죄가 그렇죠. 된 예. 증분이 있는데 예. 방금 그러면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어떤 그 부동산 개발이 가장 핵심은 그 돈 그리고 그 그렇죠. 돈을 조달하는 그 과정이 핵심인데 네네. 여기에서 지금 그 검찰이 이번 구속영장에 청구한 내용들을 보면 그런 과정들은 사실상 자세하게 언급이 안 됐던 것 같은데요. 네, 언급이 안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부패방지법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부패방지법도 똑같아요. 구속 요건이 비밀을 이용하여 돈을 벌었을 것, 제3자한테 돈을 벌게 하였을 것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법만 바뀐 거, 그저 법이 이름이 바뀐 거고 조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그건 이제 위례신사업, 위례신도시에 그렇죠. 관련되는 네, 법이죠. 위례신도시 부패방지법은 네, 그 부분이잖아요. 마찬가지고 그 법 구속 요건은 똑같습니다. 거기에서는 그 검사도 그럼 이번에 똑같은 그 아까 그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된 똑같은 형식으로 비밀을 이용하여 선정되어 돈을 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비밀을 이용하여 선정되어 돈을 번 것이다. 진해 이 영장 청구 사실만 해도 안 맞아요. 비밀을 이용하여 선정되어 그게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거 아니에요. 돈을 번 것이다. 그럼 비밀을 이용하여 선정된 게 인과관계냐, 돈을 번 게 인과관계냐? 선정된 게 인과관계죠. 그 선정에 필요한 비밀이었으니까. 선정에 필요한 돈을 비밀이었으니까. 번 거에 대한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게 지네들 주장에 의해서 나타나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구속 요건 사실은 비밀을 이용하여 돈을 번 거.
그게 구속 요건 사실이라 이거죠. 음. 선정되라는 건 없어요. 구속 요건에. 아, 네. 참 그렇군요. 그런데 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 법조 그럼 구속영장을 준비하거나 그 수사를 했던 그 수사팀은 그런 과거의 판례나 내용들을 다 검토 법리 작업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부패 방지법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 이건 우리가 모르는 법이다 이렇게 연구할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제대로. 예.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아니까 검사들은 의도적으로 한 거고 이거를 집어넣자 안 될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이거를 일단 집어넣어서 7,688억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어넣자 멋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안 되면 어떡할까? 그래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어쨌든 밀어붙여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미필적 고의죠. 안 될 수도 있지만 해보자. 예. 일단 미필적 고의예요. 그게. 그 미필적 고의라는 얘기는 이제 지금 나중에 또 말씀을 하시겠지만 검사들의 어떤 그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법 집행, 그렇죠. 예. 어, 영장 청구죠. 영장 청구, 예. 허위 영장 청구. 허위 영장 청구. 지금 변호사님은 그 영장 청구 자체가 사실은 영장 허위 사실은 영장 청구. 그래서 이제 검사 영장 청구 관련된 그 수사팀 관련된 그 처벌까지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부분인데 예, 그건 예. 이따 좀 더 이따 말씀을 주시고 예, 예.